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뭐를 배웠을까요? 자, 묵특선우, 묵특선우와 항고조 유방.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하무제를 배웠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요 테마가 유목민족과 유목제국인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이게 그 중국사랑 심지어 옆에 있는 우리 한국사랑 좀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틀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유목민족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매치가 안 된다. 유목민족은 알겠는데 요때 중국이 뭐였는지 한나라인지 뭐 진나라인지 좀 헷갈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중국사를 조금 간단하게 재밌게 정리를 한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같이 유목민족을 같이 맞춰 나가려 그래요. 자, 그럼 해볼게요, 여러분요. 자, 그러면 질문. 우리 민족, 자,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는 어딜까요? 다 아시죠, 여러분? 고조선. 그렇죠? 원래는 나라 이름이 조선인데 1392년에 여러분 이성계 아시죠? 이성계라는 사람이 조선을 세워서 아이고 조선이 두 개인 거야. 그래서 앞에 있는 조선에다가 이성계가 세운 조선보다 오래됐기 때문에 자, 옛고자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원래는 조선인데 고자 붙여서 고조선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이고요. 문헌에 의하면 기록에 의하면 BC 2333년에 건국을 했대요. 그럼 잠깐만, 지금이 2020년 되니까 22년, 23년 되니까 2000 더하기 2000이니까 4300년 전에 거의 5000년이네요. 거의 5000년 전에 고조 생겼네요. 그런데 요게 기록상이지 아직 유물 유적은 확실하지는 않아요. 요 연도가 좀 올려잡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고조선 있기 전에 우리 이련 스님이 고려시대 유명한 책을 썼죠. 자, 고려시대 이련 스님이란 분이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삼국유사에서 여러분 최초의 무슨 신화가 등장해요? 그렇죠. 단군 신화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 신화가 100% 신화는 아니고 신석기와 청동기 시대 넘어가면서 역사적인 사건을 신화식으로 표현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단군 신화는 어느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신화와 그 당시 원래 있었던 역사를 상징적으로 신화식으로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단군 신화를 1분에 정리해 봅시다. 첫째, 하늘에 신이 살았다. 환인, 신이에요. 신. 환인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여러 아들 다 신이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누구다? 환웅이다. 근데 환웅이 신인 아버지한테 아버님, 저 지상에 내려가서 저 불쌍한 인간들을 홍익 널리 구해주고 싶어요 해서 어떻게 해요? 풍백, 우사, 운사라는 약한 신이 되겠죠? 이 약한 신과 무리 삼천가 청동기를 가지고 땅에 내려왔더니 웬일이에요? 호랭이랑 곰이 나타나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했더니 어떻게 해요? 동굴에 들어가서 좀 고문을 하시죠. 좀 모진 고문이죠. 마늘과 쑥 먹고 100일을 버텨라. 당연히 호랑이는 육식동물이니까 싫어 하고 뛰쳐나가고, 곰은 제가 보기에는 100일을 버틴 것도 있지만 곰은 내가 보기엔 겨울잠을 자서 100일을 버텨서 뭐가 돼요? 환웅이 되죠. 환웅이래, 미안해요. 웅녀라는 여자가 되죠. 그래서 요 웅녀와 환웅이 결혼해서 여러분 낳은 분이 누구야? 단군. 이분이 바로 고조선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군 신화는 무조건 부정하면 또 안 되고 믿으면 안 되는 게, 어떤 신화와 옛날 사람들이 충격적으로 느꼈던 역사적 사건이 버무려져 가지고 오랜 세월 입으로 전달되다가 기록이 된 거기 때문에 여하튼 어느 정도 역사적으로 뭐를 파악할 때 큰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여러분 중국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해볼게요. 여러분 시작해 볼게요. 자, 건너가 보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여러분 중국에는요 전설에 왜 이래 글자가 미안합니다. 전설상에
신이 있는데요. 첫째가 누구냐? 복희씨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업적이 엄청 많은데 일단 사람들에게 어업, 한마디로 뭐냐?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쳤대요. 그럼 여러분 물고기 잡는 법이니까 제 생각에는 신석기 시대 돼서야 본격적으로 농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신석기 초기나 신석기 되기 전에 어떤 신앙이 내려오다가 정립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들어요. 또 복희의 여동생 혹은 여동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또 문헌에는 부인이라고 하는데 누가 등장하느냐? 여화가 등장한대요. 그러면 이 여화는 바로 인간을 창조했대요. 그 순서로 해보면은 복희 씨가 사람들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쳤다. 그러면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동생인 여화가 인간을 만들었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신농. 외우기 쉬워요. 농자가 들어가죠. 이 사람은요. 농사를 인간에게 가르쳤대요. 그래서 요 복희, 여화, 신농을 세 명의 훌륭한 신이다. 삼황이라 부른대요. 요거를 제가 알아봤더니 여러분 사마천이라고 또 나오네.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요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역사책인 사기를 썼는데 뭐라 그러느냐? 복희, 여화, 신농, 삼황은 전설일 것이다. 그런데 이때 뭐라고 부르느냐? 하늘천, 천황, 그 다음에 땅지, 지황, 인간인, 인황 요렇게 불리다가 요런 식으로 복희, 여화, 신농으로 정착이 된 거고 전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중국 사람들이 여러분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욕심이 많아요. 어떤 욕심? 우리 역사는 아주 오래됐어. 그러면 뭔가 있어 보이는지 자꾸 복희와 여화와 신농을 실제 있었던 여러분 역사를 지금 계속 작업을 해가지고 좀 골치가 아픕니다. 그러면 복희, 여화, 신농 합해서 뭐라 그런다고요? 삼황이죠. 그러면 삼황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5명의 훌륭한 임금, 오제가 나와요. 해볼게요, 여러분. 황제. 요 황제는 잠깐만. 삼황의 황은요, 우리가 황제, 미안해요. 내가 한자를 잘 못 써요. 요 황, 황제, 임페로 할 때 요 황을 쓰고, 요 황제 황은요, 누럴 황자를 씁니다. 누런 왕, 황제, 그 다음에 전욱하는 성질이 있어요. 전욱. 제가 그랬대요. 제국, 그 다음에 요. 순이 있거든요. 몇 명이에요? 황제, 전욱, 제국, 요 순이죠. 요 5분을 오제라고 하는데 사마천에 의하면 사기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실제 있었다. 역사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중국에서는 복희, 여화, 신농까지 역사라고 하고 당연히 그 뒤에 있는 오제, 황제, 전욱, 제국, 요순까지 역사라고 하는데 중국 빼고는 모든 대부분 나라에서는 아니다. 전설이다. 라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그림 가져왔어요. 이 2개 붙어 있죠. 자, 몸은 뱀이야. 근데 뭐야? 얼굴이나 요거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복희고 한 사람은 여화예요. 왜? 둘이 남매나 부부잖아요. 그래서 복희는 뭐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여화는 사람을 만들었다. 이분 뭐예요? 이거 창이 아닙니다. 바로 농사를 시작한 사람, 가르쳐준 사람. 무슨 농? 신농. 합해서 뭐라 그래요? 3명의 황이다. 무슨 왕? 삼황. 그러면 이제 삼황 다음에 누가 나올까요? 삼황 다음에 해볼게요. 누럴황이에요. 황제 이름이 헌원이에요. 헌원. 근데 여기까지 안 할게요. 황제. 저 욱해요. 전욱해요. 전욱.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잠깐만 내가 헷갈리네. 자, 누가 있어 여러분? 제국. 제국이 있고 요 순이 있죠. 하나, 둘, 셋, 넷 합해서 뭐라 그래요? 오 맞나? 한자? 오제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상식 알려줄게요. 여러분 중국의 주나라 이따 배울 건데요. 주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하늘의 자식, 천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복습. 흉노 우리 기억나죠? 자, 흉노에서 가장 높은 사람,
하늘의 자식을 뭐라 그럴까요? 3초간 시간을 주겠습니다. 선우라 부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의 나라인 주나라나 유목민족의 제국인 흉노나 똑같이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래서 천자 선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자 BC 221년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중국을 여러 개 갈라져 있던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진시 황제라고 부르죠. 그럼 진시황이 하는 말, 야 나는 천자보다 세다. 천자 위급이다. 그 뭐 새로운 명칭이 없을까 하다가 이 진시황이 삼황오제를 알아요. 그래서 삼황에 잡아봐요. 여기다 쓸게. 오, 진해 보이네. 삼황이죠. 삼황에 황을 따오고 오제에 제를 따와서 자기가 황제인데 시작하는 황제이기 때문에 여기 아마 요 시작할 시자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시작했다. 내가 황제를 시작했다. 그래서 여러분 퀴즈. 중국 최초의 다음 중 중국 최초의 황제라는 칭호를 쓴 사람을 고르시오. 진시황. 이렇게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재밌죠?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중국의 전설의 왕 신하가 있었다. 맨 처음에 뭐라고요? 그렇죠. 삼황. 부부 혹은 남매가 누구예요? 복희. 그 다음에 여와. 복희는 물고기, 여와는 사람. 그리고 농사. 신농.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오제 누가 있어요? 황제 있고 여러분 전욱, 제고, 그 다음에 요 순이 있었겠죠. 그래서 요 황과 제를 딴 사람이 최초의 누구예요? 진시황.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 요 순이 있고 하나씩 얘기해 줄게요. 이 황제, 전욱, 제국도 훌륭한데 요 임금과 순임금 때 그렇게 중국의 정치를 잘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나 대학 때 가면은 옛날 고문학을 배우면 야 엄청 태평스러운 시대야. 완전히 요순 시대야 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럼 여러분 현재 중국이나 우리 한국 많은 문헌에도 야 되게 잘 살았대. 되게 살기 좋았대. 요순 시대래. 왜 그러느냐? 요임금과 순임금 때 엄청나게 여러분 정치를 잘한 거예요. 그럼 해볼게요 여러분. 이 요임금이 왜 위대하느냐? 이 요임금이 아들이 단주라는 애가 있었대요. 그럼 여러분 당연히 아빠가 왕이면 아들 시키고 싶죠. 근데 요임금이 아들아 미안하지만 이 천하, 자 여러분 제가 어려운 말 써볼게요. 이 천하는 개인의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 능력 미달이기 때문에 아들이지만 천하를 주지 않겠다. 만민을 위해 대신에 자기 부하였던 똑똑한 여러분 순에게 왕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요임금 아들인 단주는 멘붕이죠 여러분. 그래서 전설에 뭐가 나오느냐? 요임금이 자기 아들 단주한테 단주야 너 마음이 섭하지? 네 마음을 달래려고 게임을 주겠다. 무슨 스타크래프트나 그게 아니라요. 바로 여러분 바둑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전설이에요. 전설에 가면 요임금이 자기 아들 단주에게 왕위를 안 주고 순에게 준 다음에 단주에게 마음을 좀 안정시키고 수양을 하거라. 그래서 여러분 바둑을 요임금이 만들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근데 순도 대단한 게 뭐냐? 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들이 있었는데 자 가볼게요 여러분. 중국에 여러분 이렇게 흐르는 강을 우리가 무슨 강이라 그래요? 황허강이죠. 이게 한번 여러분 범람하면은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다가 댐을 만들고 뚝을 쌓아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다스리다, 댐이나 저수지를 쌓아서 물을 다스리는 걸 치수라 그래요. 그래서 요 순임금이 자기 부하인 우한테 시켰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원래는 요임금이 시켰다가 순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순이 봤더니 야 우야 너 정말 잘한다. 나도 아들이 있지만 너에게 왕위를 주마. 그래서 또 순임금이 또 우에게 왕위를 주는 거야. 이렇게 봐봐. 왕인데 자기 자식에게 안 주고 여러분 피가 안 섞인 유능한 여러분
부하에게 왕을 주는 거예요. 이거를 선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잠깐 재밌게 해볼게요, 여러분. 세계사를 좀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서양에서 자 해볼게요. 우리 동양 중국을 기준으로 가장 태평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여러분 무슨 시대라 불렀어요? 요순시대죠. 그러면 요순시대 특징이 뭐예요? 요임금이나 순임금은 자식들에게 왕위를 안 줬죠. 대신에 요임금은 순임금한테, 순임금은 우에게 줬죠. 자, 뭐 있어요, 여러분? 유능한 부하들에게 줬죠. 그러면 서양에서 가장 평화로웠던 시대를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혹시 알래나? 팍스 로마나. 해볼게요, 여러분. 그 AD 한 30년부터 여러분 로마 아시죠? 로마에 여러분 오현제 시대가 나옵니다. 이 오현제가 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거의 한 120년간 연달아 세종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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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대왕 같은 훌륭한 왕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비결이 뭐냐? 이 황제들이요, 자기 자식에게 왕을 안 주고 능력 있는 부하들에게 계속 왕을 주다 보니까 서양사에서 가장 여러분 평화로운 시대가 된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역사의 교훈이 있죠. 물론 자식이 훌륭하면 자식에게 주는 것도 좋은데 동양과 서양의 공통점, 왕권을 혹은 왕좌라 그러죠. 왕위를 유능한 부하들에게 줄 때 그 왕조와 민족이 굉장히 태평해진다. 역사에 여러분 기원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해볼게요, 여러분. 이 우왕이 죽은 다음에 문제가 터졌어요. 뭐냐? 우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자식이 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 최초의 세습, 아빠가 왕이면 아들이 왕이다. 세습 왕조가 등장하는데 바로 그 나라가 따라해볼게요. 자, 외우면 좋아요. 하나라. 중국은 특징이 있어요. 왕조의 이름을 한 글자로 해요. 우리 두 글자죠, 보통. 신라, 백제, 그렇죠, 여러분? 고려인데 중국은 참 한자야. 왜 그런가 봤더니 그냥 제 농담이에요. 중국 사람은 엄청 복잡하잖아. 엄청 복잡하니까 그냥 한자로 한 게 아닐까라는 여러분 내피셜입니다. 그래서 해볼게요, 여러분. 그래서 중국 최초의 국가는 무슨 나라가 된다? 하나라. 그래서 BC 대략 2000년에서 BC 한 대략 한 1600년, 400년간 최초의 국가인데 바로 누구예요? 우왕의 자식들이 만든 거죠. 그래서 중국 최초의 세습 왕조인데 이제 문제가 터졌어요. 뭐냐? 중국에서는요, 현재 중국에서는 하나라를 진짜다, 진짜 있었던 역사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밖에 모든 나라는 아니다. 왜? 기록에는 있는데 증거, 유물과 유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국에는 무조건 하나라가 있다고 쳐가지고 교과서에 실었는데 전 세계 세계사에서는 하나라를 취급을 안 해. 근데 여러분 그 하나 해볼게요. 요쪽에 자 말이 좀 어려워요. 얼리터우. 무슨 터우? 얼리터우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요렇게 생긴 청동으로 만든 세 발 달린 술잔이 나와서 중국이 이거 하나라 거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이 얼리터우에 옛날 아주 좀 오래된 궁궐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중국 사람들은 진짜라고 주장하는데 모르겠어요. 진짜일 수도 있지만 이게 중국 분들은 좀 역사를 자꾸 우리 역사 오래됐다 해서 자꾸 자기네 역사를 막 뒤로 당겨가는 게 있어가지고 여하튼 우리 그 교과서에도 잠깐만 기록을 하지 시험에 나오거나 취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만 두세요. 그러면 복습. 그러면 하나라가 있을 때 우리는 바로 뭐예요? 거의 같은 시기. 고조선. 왜냐? 우리도 BC 기록상 233이니까 우리가 오래됐네. 고조선 있을 때 중국은 하나라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서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해줄게요. 우리 모든 민족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 아시죠? 내가 좀 강한 발언을 할게요. 이순신 장군은 영웅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 영웅보다 몇 단계 위인 성.
성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성웅이라 불러요. 왜냐? 징기스칸이랑 여러분 나폴레옹이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 징기스칸 지 좋으려고 여러분 그냥 전 세계 정복해서 약탈하고 즐겼어요. 나폴레옹 그냥 자기 명예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순신은 왜 성웅이냐? 그 선조한테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여러 번 막 모함을 받아고 막 자식이 맞아 죽고 고문당하는 와중에 어머니가 만나러 오다가 막 객사하셨는데도 나 같으면 진짜 반역을 일으킬 텐데 여러분 백성을 위해서 여러분 끝까지 간 거잖아. 야 자기 욕심이 없잖아 여러분. 그래서 거의 성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순신 장군이랑 재밌는 얘기, 요 이순신 장군이랑 그 방금 얘기했던 여러 가지 얘기랑 좀 겹치는 게 있어요. 뭐가 겹치느냐 해볼게요 여러분. 자, 지우개를 좀 지우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의 큰형 이름이요. 잠깐만요. 내가 펜이 없으네. 자, 해볼게요 여러분. 중국의 전설상의 사망이 복희, 그 다음에 여동생인 여화, 그 다음에 농사짓는 신농, 그 다음에 요순이 있고, 그 다음에 황제가 있고, 전욱이 있고, 여러분, 제곡이 있죠. 그 다음에 순임금이 삼은 게 누구야? 우죠. 그럼 해볼게요. 이거 알아두면 좋아요. 이순신 장군의 아버님께서 바로 너 순임금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바로 요 순임금 순신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셋째 아들이거든요. 둘째 아들은 뭐냐? 요임금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라. 요신. 첫째 형은 뭐냐? 복희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라. 시신이에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동생이 있어요. 바로 누구냐? 우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웃긴 게 삼항오제를 알면 우리 이순신 장군님의 집안 이름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의 이름은 이렇게 순임금에서 따왔다.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몰랐어요. 근데 요즘에 다시 한번 난중일기를 읽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저것 이순신 장군 좀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딱 기억이 나가지고 여러분 상식으로 해준 거니까 그냥 알고 있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자, 그럼 해볼게요. 그러면 중국의 최초의 나라는 하나라인데 결국 망하겠죠. 근데 망하는 것도 다이나믹해요. 자, 하나라에 여러분 걸왕이란 사람이 있는데 포악했대요. 게다가 이 사람이 말이라는 여러분 그 여인에게 왕후죠. 완전히 마음이 빠져가지고 완전히 매일마다 여러분 파티하고 놀고 막 충신 죽이고 했나봐. 그리고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주지육림. 자, 해볼게요. 주지. 땅을 파서 여기다가 술을 담가 놓은 다음에 남녀들이 비키니 입고서 놀고 여기 나무가 있죠. 요 나무에다가 고기를 갖다 놓고서 술 먹고 놀다가 고기 먹고 놀고 그냥 진탕 노는 걸 주지육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 하거랑이 말이랑 주지육림 하다가 어떻게 여러분 망하는데 누구한테 망하느냐? 자, 볼게요 여러분. 제가 좀 지도 좀 잘 그려볼게요. 이거 중요한 거니까. 황하강이요.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럼 하나라가 여러분 요만할 거야. 되게 쬐끔해요. 되게 쬐끔한데 하나라 옆에 있는 여러분 상나라. 상나라는 민족 이름이고요. 요 상나라가 마지막 수도가 아마 은헐 거야. 그래서 수도 이름을 따서 은나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외울게요. 자, 상나라. 이꼬로 무슨 나라? 은나라. 그래서 요 상나라, 은나라에 탕왕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사적인 얘기지만 왠지 오늘 탕수육 먹고 싶네요. 자, 그래서 요 은나라, 상나라 탕왕이 하거랑이랑 말이랑 매일 놀면서 정치 못하니까 기습을 해가지고요. 하나라를 멸망시키고 여러분 바로 두 번째 나라 이렇게 상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라는 중국은 자기네 역사라고 얘기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안 쳐져요. 그럼 어디부터 쳐주느냐? 바로 상나라. 여러분 은나라부터 이제 쳐주기 시작을 합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자 정식 명칭은 상나라예요. 그래서 상나라 애들을 미안해요. 상민족이라 부르고 요 사람들의 옛날에 수도가 은허였기 때문에 은이라 부르는데 요즘 학생들은 상이라고 배웠는데요. 저 어렸을 때 은이라고 배웠어요. 그럼 언제 생기느냐? BC 1600년에서 여러분 BC 11세기 한 4, 500년 갑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요 상나라 은나라가 왜 중요하냐면요. 원래 여러분 이 상나라도 한 수십 년 전까지 전설상의 국가라고 해가지고 별로 취급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1899년 우리 구한말 경인선이 여러분 만들어졌을 때 어느 지역에서 여러분 갑골 문자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 갑골 문자가 뭐냐? 거북이 등이나 여러분 소뼈다귀에다가 글자를 새겨요. 신이시여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내년에 풍년이 들까요 흉년이 들까요? 한 다음에 파이어 불로 태워서 갈라진 거 보고서 제사 지낸 사람이 해석을 하는 거야. 야, 이렇게 갈라진 거 보니까 전쟁하랜다. 야, 이렇게 갈라졌으니까 내년에 풍년이란다. 근데 여러분 이 갑골 문자가 수만 개가 나왔는데 뭐가 된 거야? 해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갑골 문자 때문에 여러분 상나라, 은나라가 실제 국가로서 이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갑골 문자 내가 여러분 한번 해볼게요. 이 갑골 문자가요 나중에 지금 중국인들이 쓰는 심지어 우리 한국, 일본이 쓰는 한자의 기원이 되는데요. 자, 내가 몇 개 기억했어. 이 갑골 문자에 이렇게 내가 글자 외웠거든요. 이렇게 글자가 있어요. 자, 알아맞혀 볼게요. 자, 요거는 무슨 글자일까요? 여러분 이게 물고기 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갑골 문자에 있던 요 물고기가 한 2, 3천 년 지나서 여러분 바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는 물고기 어자로 변한 거야. 물론 여기 수많은 변화가 있었겠죠. 자, 또 하나 해볼까 여러분? 자, 또 하나 해볼게요. 이제 뭘 하느냐? 왜 안 져져? 자, 잠깐만요. 자, 이게 외워볼게요. 자, 외워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자, 이게 뭐예요? 사람인이죠. 그쵸? 요 사람인의 갑골 문자 어떻게 써 있었느냐? 제가 외워왔어. 이렇게 써 있었어. 그러다가 나중에 요게 변해서 이렇게 써 있다가 나중에 여러분 이렇게 했다가 지금 이렇게 변한 거예요. 하나 더 해볼까? 왜 안 넘어갔지?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뭐가 있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항복하죠. 이게 뭐냐? 무력으로 이 사람을 굴복을 시켰잖아요. 이게 방패고 창이죠. 이게 나중에 지금의 뭐가 되느냐? 이렇게 싸울 무, 무력을 쓸 무, 이렇게 여러분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재밌죠? 잘난 체한 겁니다. 자, 이제 자 해볼게요, 여러분. 칠판이 갑자기 또 안 움직이네. 이게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뭐랄까 그 이상할 때가 좀 있습니다. 자, 됐고 이제 뭘 하냐?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띄워놓은 게 많아가지고 펜이 이게 이상하네요. 자, 잠깐만. 자, 지워볼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미안한데 지금 요게 안 돼가지고 요까지 한 다음에 또 강의해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더 오래 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